네,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 설 연휴를 끝나고 첫 방송, 개장 방송인데, 자, 미리 공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그 15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9일까지는 좀 휴방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날요. 2월 2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장은 이런 큰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시장이 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자, 지금 양시장 강세 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장의 초점은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느냐,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순매수를 한다 하면요. 네. 지금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편성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나 성장주나 요런 데 집중하시면 정말 잔치상에서 손가락만 빨고 되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라서 쉽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돈을 잘 벌면서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일단 오늘은요 보니까 엔비디아 영향으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AI도 중요한 테마인데, 자, 다만 이 AI는 지금의 테마들, 기업 밸류업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양립하기 좀 힘든 개념이라서 과연 AI 테마가 얼마나 힘을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일단 강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도 어떻게 꼭 심리적으로는 암의 주가 강세 영향을 좀 받는다도 할 수 있겠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자 회사들이라서 지금의 시장의 전반적인 주류 흐름과는 좀 양립되기 힘든 거리라서 과연 오늘 개장 초는 강세 출발합니다만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에코프로 BM 이런 거 강세를 보였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깨진 바가지가 코스피 간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하는 회사 경영진들이 참 무능한 사람들이다 말씀 많이 드리는데 코스닥에서 코스피 가는 걸 호재로 생각하는 경영진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큰 물이죠. 그래서 물론 회사가 잘 되면요. 코스피를 가면 더 많은 외국인도 매매할 수 있고 하니까 좋지만 깨진 바가지가 코스피 간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나요?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일시적 흐름이다. 네. 여하튼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오늘 바클레이즈가 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리비안에 대해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에 대해서 목표가를 25달러, 16달러 내린다 하면서 나온 내용을 보면 훌륭한 제품이나 기술만으로 지금 전기차의 겨울을 나기는 힘들다. 벅차다. 지금 전기차의 겨울입니다. 아까 토요타 자동차의 상승 배경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네. 그럼 지금 토요타 자동차가 왜 저렇게 오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를까요? 장사가 잘 된 게 어디 오는 일? 결국 하이브리드,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엔진 있는 차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가 토요타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냥 과도기적 형태 아니야? 하고 무시를 했는데, 지금 전기차의 겨울이 오다 보니까, 지금 독일 같은 데서도 내연 기관차를 판매 금지하는 거를 좀 늘려달라, 더 늦춰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그래서 과도기적 일시적 제품이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전지 쪽은요. 올해는 정말 생존의 문제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를 하더라도 철저히 단타하시고요. 전기차 업황을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뭐 3년 4년 들고 있으면 큰 부가 된다.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하여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가들이 지금 많아서 참 문제인데요. 그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도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이라서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조금 불리하겠죠. 한치 앞을 모르는데 몇 년 후를 장담하는 자들을 보면 제가 어떻게 저런 선동가들이 이렇게 날뛰는 세상이 됐을까? 갈등만 조장하고 말이죠. 뭐 애널리스트를 만약에 뭐 야합하는 불의와 야합하는 나쁜 놈들로 다 묘사를 해버리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장을 대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그런 국면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IT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연휴 첫날은 항상 대체로 강세장이더라. 그래서 연휴 첫날이 더 강하더라. 하는 건데요. 오늘도 그 공식이 맞게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1,500억 순매수네요.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된다.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이쪽이죠. 네, 외국인이 좋아하는 현대차, 기아 상승 배경점 이제 아셨죠? 네, 여러분이 지금 두고 있는 특급 참모가 연휴 기간에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PBR주들이 오늘은요 KB금리 좀 강하네요. SK도 좀 강한 편입니다. 태광산업 이런 것들 움직여요. 크래프톤도 대표적으로 제가 정현님, 프로현님 설명드렸지만 게임주들이 네, 참 게임주들은 참 현금 장사 아닙니까?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이 요즘 많이 사는데 요거는 이제 이 CMO입니다. 바이오의 파운드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 파운드리 같은 겁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뭘 임상을 하려면 뭘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중국 바이오를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요즘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셀트리온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방산주 좀 돋보이네요. 방산은 지금은 LIG 넥스원이 제일 돋보일 환경이다. 중동이 시끄럽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될 업종이나 종목은 이제 탁탁 정리가 되시죠? 네. 방산하면 나는 지금 LIG 넥스원 이런 식으로. 게임주는 오늘 크랩톤이 제일 돋보이죠. 네. 게임주는 크랩톤, 그 다음에 데브시스트즈 정도만 지금은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엔터는 좀 조용하네요. 요즘 CJ ENM이 주가 강세를 보여서 네, 제가 좀 분석을 잠시 해봤더니 별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AI 엔비디아 강세 영향으로
팹리스, 칩리스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엔비디아 영향이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강세와 이건 어떻게 보면 성장주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 기업 밸류업이라 그럴까요? 성숙기 산업과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둘이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올라가는 장은 좀 힘들다. 건설주는 우리가 볼 게 없는데 그나마 본다면 DLENC 옛날에 대림 산업이죠. 요 정도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DLENC가 참 그 기업 뭐랄까 문화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건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자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차가 저 PBR이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의 비교를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여타 자동차 부품차들도 괜찮잖아. 현대기아차가 차가 잘 팔리면 좋아지겠지. 그거는 가능한 논리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좀 업종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만약에 제가 매매한다면요. 현대차가 지금 1등입니다. 현대차가 가장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찾는다면 뭐 세방전지나 요즘 강합니다만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품 4인방 이런 종목도 염두는 두십시오. 근데 지금은 현대차가 제일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금융들은 오늘은 KB, 신한, 오늘은 삼성생명. 근데 보험 금융주들이 저 PBR이다. 저는 막 그런 개념은 그렇게 썩 내키진 않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것도 어쨌거나 금융산업도 성숙산업이라서 배당이나 소각이나 그런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 그거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융도 만만치는 않다. 근데 저는 막 주식으로서는 그렇게 막 땡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JM님, 엔캠 2차 전지 딴 나라,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습니다. 딴 나라 흐름인데, 그래서 제가 엔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바닥권에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쭉 오르면 좀 제가 언급을 좀 덜하는 편인데, 여러분 업종 테마 분석 가면요. 작년 10월 이럴 때 보면, 3사와 전액 공급업체라든지 또 엔캠과 동아기업의 직접 비교 그때 하도 주식을 잘 공부를 잘 안 한 사람들이 또 유튜브 선동가가 동아기업이 엔캠보다 낫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바보 같은 얘기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얘기를 하길래 답답해서 그렇지 않다 택도 없는 소리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가 하면서 이때 설명 많이 드렸죠. 작년 10월에 많이 드렸죠. 그때 탐방해서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요. 작년 10월 이때 많이 해드렸죠. 10월 11월. 근데 지금은 근데 이제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좀 설명드려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계열이면 전해액도 당연히 어렵죠. 어차피는 이것도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거니까 셀이 지금 잘 안 팔리는 전액만 잘 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든지 그런 거는 착각이다.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돋보이는 게 현대차 기아가 돋보이고요. 오늘은 엔캠. 근데 엔캠은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엔캠은 항상 좀 2차 전지 중에는 원래는 소재가 중심입니다 하면서 전해액이란 부분이 이게 우유 같아서
전액의 특성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막 분리막이다. 이건 건 다른 데서 생산해서 미국 가면 되는데 전액은요, 우유 같아서 갓 만든 신선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IRA 시대를 만들어서 전액을 대규모로 한 곳은 엔캠의 네, 조지아 공장뿐이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4만 톤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10만 톤, 20만 톤까지 늘릴 예정인데 조지아뿐이에요. 여기 온리.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많은 배터리 셀 공장이 여기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제가 전했듯이 전에 첨단 수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강세에 따라서 네, 이 AI 관련주들이 또 두각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에코프로 등까지도 오늘 아직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인데 9시 17분입니다. 제가 수급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시 네, 연휴 전후는 항상 네, 강세인 경우구나 오늘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연휴가 다가온다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요, 네, 주식을 보유하고 연휴를 맞으시는 게 네, 유리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뭐 딱히 설명할 게 없네. 양시장 모두 강세장인데 다 상승 종목도 많고 다 괜찮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1.3, 1.4% 상승하고 있고, 다만 차이는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사고 있고 코스닥은 그냥 관망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은 역시 네, 중심은 지금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네, 코스피만 사고 있다. 결국 이게 지금 수급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원의님 중앙첨단 주제 12를 한번 살펴봐달라 하셨는데요. 네, 여기 보면 제 카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널리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제가 시간을 아껴서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도록, 네, 중앙첨단 소재는 물론 전고사 리포트도 없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재는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분이 많지만 이 소재 부분은 참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셀 조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소재는 잘 아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 대표가 좀 많이 알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전반적으로는요, 저보다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깊이가 깊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리포트를 읽고, 또 젊은 분들, 또 젊은 유튜버 중에도 깊이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유튜브를 제가 보고 하면서 저도 배우는 거지, 저도 뭐 저라고 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박식한,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베테랑으로서 이렇게 참모로 조언드리고 있는데요. 전환사채가 요게 남아있죠. 요게 지금 올 5월에 한 1600, 1900만 주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올 5월에 상장되는 게 있는데, 네, 저렴가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특히 709원짜리 1400만 주, 요게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 거래량으로 보면요, 중앙첨단 소재가 네, 거래량을 보면 네, 800만 주씩 거래되네요. 그러니까 1400만 주가 이게 주시장의
그냥 해소가 되려면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됩니다. 한 4,200만 주 정도가 누적 거래되면 소화가 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거래량이 800만 주씩, 600만 주씩 되기 때문에 1,400만 주 물량이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업황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업황이 전해액이라고 해서 리튬염이라고 해서 네, 지금 올해를 전기차 해결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해액은 제가 한번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이해를 돕고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디 갔나? 여기는 안 해놨나요? 네, 여기 관계 종목 중심으로 해놨군요. 네, 이런 것도 올 1월 4일에도 전액이 떠오르, 전액가 분리막이 떠오른다 하면서 내가 했었군요. 여기도 제가 엔캡, 얘는 현실적으로 공급받을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군요. 자, 요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것도 아니군요. 네. 엔캡 리포트를 한번, 요게 작년 8월에 쓴 거군요. 여기 전해액, 자, 전해액이란 거는 전해질염, 이걸 리튬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육부라 인산 리튬이에요. 여기다가 용매 녹여줘야죠. 염을 녹여줘야 되니까 첨가제 요것들을 섞은 게 전해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늘과 실과의 관계죠. 이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면 전해액을 우리가 김치찌개라 한다면 전해질염은 그 핵심 묵은지에 해당하는. 네. 그러니까 묵은지와 김치찌개는 늘 같이 가듯이 그런 개념이라서 전해액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면 리튬염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올 5월에 있을 많은 변화죠. 아이고. 네, 물론 지금 좀 시간은 많이 남았죠. 지금 2월이니까.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 보면요. 5월에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쓴 게 이거 아닙니까? 환기 종목 탈피. 이게 되느냐? 네. 가능성 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그 당국에서의 조치는 개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운운하시는데요. 참 무지한 짓입니다. 개별 재무, 그런 거는 다 개별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 5월에 환기 종목 탈피를 하면, 환기라는 걸 떼면요. 아주 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못하던 것들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올 5월에는 아주 호재들이 풍성할 상황이라서 그래서 물량이 큰 부담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요. 네,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제 옛날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OCI 홀딩스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OCI 홀딩스가 옛날에 이때죠. 이때 태양광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OCI가 그때는 OCI였죠. 주가가 60몇만 원까지 폭등하고 이때는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난리였어요. 그때 미국의 고 부통령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하면 태양광이 엄청 부각이 되면서 그 핵심 폴리실리콘. 그래서 지금 그때 OCI가 폴리실리콘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지금의 꼭 2차 전지처럼 네, 장기 공급 계약이 막 수조씩 계약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가 엄청 올라가고 또 이때 참 안타깝게도 또 미래에셋에서 또 엄청 질렀죠. 분위기를 해가지고. 그 광풍이 끝나고 나니까 네,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은 폭락하고 지금의 리튬 가격 폭락하고 비슷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은 출발점 이하로 쭉 내려와서 나중에는 이게 한 3만원도 깨졌었죠. 26,000원까지 갔습니다. 26,000원, 65만원 갔던 것도 26,000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시장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커졌죠. 지금은 훨씬 커졌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는 태양광하고는 훨씬 다른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제에 관한 일은요. 남들이 다 우와 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우와 하는 게 더 사람이 몰리고 할수록 네, 더 가파른 험난한 일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나 경제는 남들이 안 갈 때, 제가 강조드리는 남들이 안 갈 때 그 길을 가야 된다. 네. 남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 따라가면 망한다. 네. 남들이 와 좋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 대부분이 상투더라. 네. 남다른 길을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기회가 보는데 지식이 없으면요. 주가 떨어지면 맨날 악재 없냐.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입맛을 다시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애청자님은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저도 참 누구보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하지만 참 공부를 할수록 참 어렵구나를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이랬으니까 제가 또 미흡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참모가 있으니까 한 번씩 제가 실망을 드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어여삐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전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대규모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어서 결국 외국인이 사는 게 그러면 뭘 샀던가? 우리 하 대표가 이미 정리를 해주더라. 뭘 샀던가 봤더니요. 요거 샀더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국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고 기업 밸류업을 샀더라. 외국인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종목에 편성해서 네, 외국인 장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변화가 될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들 종목 중심으로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간다. 지금은 코스닥이니 성장주니 이런 거 볼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흐름이 오늘도 전개되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AI와 이런 그 기업 밸류업과는 양립되기 좀 힘든 개념이라서 과연 어느 쪽으로 쏠릴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업 밸류업 쪽이 외국인의 매수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럼 정리가 되셨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어렵게 주식하지 마시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 중심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서 봤듯이 이제 주식 소각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이 뉴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네, 제가 휴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설 연휴 첫날, 우리가 항상 예상 분석했듯이 오늘도 강세 흐름이 장 후반까지 연계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일찌감치 유가증 큰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도 장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네, 효과적일 거라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다음 주 화요일 2월 20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